진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원생과 교사 등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확진 교사들이 다른 어린이집 교사와 식사를 했던 것도 확인돼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충북은 예년보다 10도가량 높은 초여름 날씨를 보였습니다. 충주의 한 농가는 돈의 첫 모내기를 했습니다. 노후 김치 냉장고로 인한 화재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후 김치 냉장고 찾기 운동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청주의 도서관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책 읽던 장소에서 벗어나 주민들에게 활짝 열린 복합 문화 거점으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 충북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13명 추가됐습니다. 특히 진천의 한 어린이집에서는 어제 직원 1명이 확진된 데 이어 오늘 직원과 원생 등 6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최근 충북 지역 감염 확산의 상당 부분이 교육시설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안재원 기자입니다. 진천 혁신도시 내 한 가정어린이집에서 일하는 30대 직원이 어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나 검사를 받아본 결과 양성 판정이 나온 겁니다. 이후 확진자의 가족과 그가 일하는 어린이집에 대한 전수 검사가 실시됐고 무증상 확진자가 다수 확인됐습니다. 도내 어린이집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확진된 원생은 각각 2, 3세 아동들입니다. 또 해당 어린이집 확진 교사들이 다른 어린이집 교사와 함께 식사를 했던 것도 확인됐습니다. 진천구는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한 지역 내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곧바로 관내 어린이집 57개소에 대해 휴원 명령을 내렸습니다. 긴급 휴원에 따라 가정 돌봄이 어려운 가정은 긴급 보육이 가능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돌봄 관리가 좀 힘드신 분들은 그 해당 어린이집에서 요청을 하면은 어느 정도 일부분 해서 급식이라든가 간식 정도 하면서 보육은 할 수 있게끔. 충북에서는 최근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한 집단 감염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학교와 학원, 어린이집 종사자들은 젊은 층이 많아 방역당국이 크게 긴장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연령층이 10대부터 40대까지 아주 다양한 연령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분들의 그 이동량이 많은 직업군들이 속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확산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가족과 지인 감염으로 이어지면 확산 규모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신속한 진단과 감염고리 차단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오늘 청주시 문이면 대청호에 산불 진화 헬기가 추락해 헬기에 타고 있던 1명이 숨졌습니다. 사고 헬기는 호수에서 물을 채우는 작업을 하다 호수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소방대원들이 다급히 심폐소생술을 하고 구조한 남성을 들것에 실어 옮깁니다. 오늘 오후 3시쯤 청주시 문이면 대청호에서 산불 진화 헬기가 호수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지점입니다. 이곳에서 물을 푸는 작업, 즉 담수 작업을 하던 헬기가 작업 도중 물 아래로 그대로 추락한 겁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고요. 부엌 쪽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비행기 추락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쳐다보니까 비행기가 반쯤 빠져갖고 이렇게 걸려 있더라고요. 헬기에는 60대 기장과 50대 부기장 등 2명이 타고 있었는데 기장은 헬기 밖으로 자력 대피해 경찰 행정선에 구조됐지만 헬기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한 부기장은 수심 10여 미터 아래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사고 헬기는 오늘 오후 1시 20분쯤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에서 난 산불을 진화하고 옥천군의 계류장에 복귀하던 중 추가 출동 요청을 받아 대청호에 들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심은 한 15m 정도,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추락한 헬기가 그 물속에 보이는 상태인데 시야가 좋지가 않아서 나중에 인양 관련해서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위치 표시를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한편 이번에 사고가 난 헬기는 충청북도에서 임차한 것으로 지난해 5월 경남 산청군 중산리에서 산악 구조 활동을 하다 추락한 헬기와 같은 기종으로 알려졌습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계절이 갑자기 여름으로 건너뛰었습니다. 오늘 충북은 일부 지역 낮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완연한 초여름 날씨를 보였는데요. 충주에서는 올해 도내 첫 모내기 행사도 열렸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거리로 나온 시민들의 옷차림이 시간을 건너뛴 듯 가벼워졌습니다. 뜨거운 햇볕에 양산도 등장했고
쌀쌀했던 아침 날씨에 외투를 입고 나온 시민들은 겉옷을 벗었습니다. 아침에 좀 쌀쌀했는데 지금은 너무 더워가지고 외투도 벗고 땀도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충주의 한 농가는 오늘 충북에서 첫 모내기를 했습니다. 올가을 풍년을 기원하며 본격적인 농번기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오늘 충북지방은 예년보다 10도가량 높은 초여름 날씨를 보였습니다. 영동과 괴산은 30도를 넘어섰고 청주와 옥천 등 대부분 시군의 낮 기온도 30도에 육박했습니다. 반면 아침 최저기온은 10도 아래로 내려가면서 대부분 지역이 20도 이상의 일교차를 나타냈습니다. 고기압 주변으로 따뜻한 남풍이 유입되면서 평년보다 바닥 습도가 높은 27에서 30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청주와 충주 지역엔 어제에 이어 이틀째 오존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청주 기상지청은 내일도 충북지방은 낮 기온이 25도에서 28도 사이로 고온 현상을 보인 뒤 모레부터 평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오래된 김치 냉장고가 원인이 된 화재가 전국에서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해당 제품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리콜 참여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구준회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주민 17명이 병원으로 옮겨지고 4,5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김치 냉장고를 화재의 원인으로 추정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충북에서 발생한 김치 냉장고 관련 화재는 32건, 전국적으로는 연간 250여 건, 5년간 1,256건이 발생했습니다. 릴레이라는 부품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릴레이도 동작을 하면서 미세한 불꽃이 좀 발생을 합니다. 착화가 되면서 화재로, 2차적인 화재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딴 화재의 제조사는 지난해 12월 자발적 리콜을 결정했습니다. 2005년 9월 이전에 생산한 제품이 대상인데 모두 278만 대가 팔려나갔습니다. 문제는 리콜 이후에도 화재가 끊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지난 11일엔 청주에서, 13일엔 전북 전주에서 김치냉장고 관련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충청북도는 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후 김치냉장고 찾기 운동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도청 전광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전단지를 활용하고 시군 이통장 회의를 통해서도 홍보할 계획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통계가 없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최대한 홍보 범위를 넓혀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이제 그런 화재 예방을 할 수 있게끔. 전문가들은 화재 예방을 위해 습기가 있는 곳을 피하고 먼지와 오염물질이 내부로 유입되지 않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CJB 구준혜입니다. 오는 23일은 세계 책의 날입니다. 청주시에는 14개 공공도서관을 포함해 140곳의 도서관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 도서관들이 책을 빌려주고 책을 읽던 공간에서 벗어나 새롭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조용관 기자입니다. 녹색과 노란색, 주홍색이 어울린 밝고 생기 넘치는 1층 어린이 도서실. 곳곳에 배치된 의자에 걸터앉아 책도 보고 한켠 놀이 공간은 조금은 소란스러워도 괜찮습니다. 1층이 어린이들의 공간이라면 2층은 어른들의 공간입니다. 탁 트인 공간에 북카페와 커뮤니티홀, 작은 공연장이 들어섰고 두 곳의 문화교실에서는 인문학과 악기 등의 강좌 프로그램도 진행됩니다. 어린 아이들하고 젊은 엄마들 와서 같이 지내기 좋게 굉장히 시설도 잘 돼 있고 예쁘게 꾸며놨더라고요. 창밖을 내다보며 독서를 즐길 수 있는 3층 서가 한편에는 LP와 CD로 음악 감상이 가능한 오디오 시스템도 갖췄습니다. 청주시 14번째 공공도서관인 가로수 도서관입니다. 전통적인 도서관에 정숙하고 무거운 분위기에서 탈피해서 저희 가로수 도서관은 아이들이 웃음소리가 들리고 이용 주민들께서 언제든지 들러서 서로 교류하는. 지금 도서관은 진화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조용히 책 읽던 장소에서 벗어나 지역 주민들에게 활짝 열린 복합 문화 거점으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도서관은 개방적인 공간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더 확대를 해서 그 복합 문화 공간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이에 발맞춰 청주 첫 공공도서관인 시립도서관도 80억 원을 들여 다문화 돌봄센터와 실버존, 창작 공간 등을 조성하는 리모델링에 들어갑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국민의힘 5선인 정진석 의원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세종시로 이전한 부처를 관할하는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 국회 예산정책처를 세종시에 두도록 한 것으로 정진석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의원 9명과 무소속 박덕흠 의원 등 10명이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입법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으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괴산군의회가 올해 해외 연수비 5,690만 원을 전액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군의회는 의원 정례 간담회를 열고 올해 1회 추가 경정 예산안 심의 때 해외 연수비 전액을 삭감하고 예산을 코로나19 극복 사업에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충북 도의원 32명 일동은 오늘 도의회 현관 앞에서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과 민주주의 회복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도의회는 미얀마 군부의 반인륜적인 인권 탄압을 중단하고 구금된 정치인의 조속한 석방 그리고 평화로운 정권 이양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충북도의회는 오늘 열흘간의 390회 임시회 회기를 시작했습니다. 1차 본회의에서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과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채택했습니다. 충북 지역 중견 언론인 단체인 충북언론인클럽이 충북시민기자단 교육과정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충북언론인클럽은 어제 충북시청자 미디어센터에서 첫 강의로 뉴스 생태계와 미디어의 이해를 강의했으며 오늘은 뉴스의 현장과 제작 과정을 교육했습니다. 이번 시민기자단 교육은 오는 6월 2일까지 모두 12차례 특강과 실습을 통해 뉴스 콘텐츠 제작 과정을 운영합니다. 전국 지자체가 철도 노선 반영을 위해 사활을 걸어온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공청회가 내일 온라인으로 열립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공청회를 한국교통연구원 주최로 내일 오전 10시에 개최해야 돼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온라인으로 생중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충북이 총력전을 펼쳐온 충청권 광역철도 청주도심 통과 노선은 내일 공개될 초안에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진천군의 최초 제안으로 충북과 경기도가 공조해온 수도권 내륙선은 이번 초안에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충청북도는 215억 원을 투입해 31개 숲을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숲의 종류는 생활권 내 녹색 휴게 공간인 도시숲과 산업단지 인근에 조성하는 미세먼지 차단숲, 도시 외곽의 도시 바람길 숲과 초등학교 부근의 자녀 안심 그린숲 등 4가지입니다. 숲 조성은 미세먼지 저감과 도시 열섬 현상 완화, 그리고 주민 휴식 공간 제공 등 일석삼조의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